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일했어도, 더 아끼고 더 절약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편의점 라면 한 봉지가 10,000원이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잔인한 현실이고, 누군가는 이 원리를 몰라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릴 때, 단 1%의 사람들은 이 파도를 타고 평생 써도 못 쓸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생존 지침서입니다. 돈이 쓰레기가 되는 나라들과 부의 정점에 선 나라들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그 명확한 정답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3년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해결해보죠.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냐? 초등학생도 할 법한 이 생각,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제의 대원칙은 딱 하나예요.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 딱 100켤레밖에 없는 한정판 운동화가 있다고 칩시다. 다들 이걸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처음엔 다들 지갑에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신발 가격이 100만 원에 형성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서 전 국민 통장에 1,000만 원씩 꽂혔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운동화가 100켤레 그대로라면 사람들은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을 불러서라도 그 신발을 사려고 하겠죠. 신발 가치는 그대로인데 내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만 늘어난 겁니다. 결국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건 한정판 운동화 응모권을 무한대로 뿌려서 내가 가진 응모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풍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에 바친 노동의 가치, 저축을 국가가 소리 없이 훔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직접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넣는 게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마트에 갈 때마다 카트에 담기는 물건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증거입니다. 실제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는 빵 한 덩이를 사려고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었는데 다 마시고 계산할 때가 되니 10,000원이 되어버리는 지옥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엔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 돈이 아무 가치도 없어지는 건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던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그 혼란 속에서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100년 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석유도 넘치고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아서 퇴근하는 길에 빵을 사러 가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이미 가격이 올라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수백만 %에 달했고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죠.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과 농업 생산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경제정책 실패가 맞물리면서 결국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지폐를 세기조차 힘들었죠. 우리가 쓰는 종이돈, 즉 화폐는 결국 정부가 이건 가치가 있어 라고 약속한 종이일 뿐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이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은퇴 자금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핵심 비밀은 바로 생산성에 있습니다.
진짜 부자 나라인 한국, 일본, 미국이 부유해진 비결은 돈을 인수한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힘, 즉 생산성이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해 준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미국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제도적 신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힘은 미국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가치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석유가 넘쳐도 그 자원을 제대로 된 생산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종이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승리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지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영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도,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금은 늘 살아남았죠. 왜냐고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의 총량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까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미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붕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소액으로 금을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량한 자산, 즉 생산성을 가진 기업의 지분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스스로 가진 셈이죠. 현금은 가만히 은행에 두면 녹아내리지만 1등 기업의 주식은 물가 상승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80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딱 100만 원어치 샀다면 지금 그 가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수십억 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뒀다면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겠죠.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주주들에게 안겨준 수익률은 어떤 예금 금리나 채권 수익률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이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가는 폭락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긴 시야로 바라보는 것,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강력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여러분의 기술, 지식, 경험, 네트워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도 대공황의 나락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울 줄 알았고 적응할 줄 알았으며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가장 빠르게 재기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변화한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결국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준비된 사람들의 계좌로 옮기는 거대한 청소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털리는 쪽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에 계신가요? 결국 경제를 안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1%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도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라며 평소처럼 내일의 월급만을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돈이 아무런 방패도 없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불길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빚은 줄이고 현금의 일부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우량 기업의 지분으로 조금씩 옮기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커피 몇 잔 값을 아껴서 금 적립을 시작하는 것도, 인덱스 펀드에 소액을 넣는 것도, 퇴근 후 1시간을 내 기술을 키우는 데 쓰는 것도 다 훌륭한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유지되는 곳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그 인식 자체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예측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죠. 아니면 예상보다 오래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쓸만한 경제학을 통해 여러분이 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가장 날카롭고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